자, 갑니다. 거기 시그마 보시면 수열 두 단원 남았어요. 수학 원도 두 단원 남았는데 이제 시그마 하고 수학적 기납법 하고 그건 끝인데. 봐봐. 이 시그마라는 것은 기호예요. 얘는 기호고 뭘 나타내는 기호냐? 어떤 별량의 합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기호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 합이 뭐냐면 그냥 합이 아니라 뭐 별량으로 구분하면 이산적 별량이라는 건데, 그 이산적 별량은 쉽게 말하면요 그냥 숫자 하나 둘 셋 넷 손가락으로 여러분들이 셀 수 있으면 이산적 별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니? 손가락으로 셀 수 있는 거 A1, A2, A3, A4 이렇게 셀 수 있죠? 그러면 이산적 별량이야. 근데 그거에 반대되는 건 뭐냐면, 요거에 반대되는 건 연속적 별량이고, 연속적 별량은 여러분들이 손가락으로 셀 수 없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마이너스 1부터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부터 x까지 요거를 만족하는 실수, 이런 식인 거. 그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실수는 여러분들이 손가락으로 셀 수가 없죠. 무수히 많죠. 이런 것들. 연속적 별량을 합으로, 연속적 별량도 합을 구할 수가 있기는 해요. 그거를 나타내는 기호가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들 수투에서 배울 요 기호예요. 인테그랄이라는 기호. 적분. 알겠니? 그건 이제 수투 가서 하고, 우리는 이제 시그마라는 기호를 다룰 건데, 그럼 시그마의 정의가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자, 거기 교재 보겠습니다. 프린트 보시면 수열 AN에서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 자,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 그러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땡땡땡 가서 AN까지다 라고 이렇게 써지는 애인데, 우리가 요거를 처음에 배울 때 뭐라고 배우냐? SN이라고 배워요 원래. 그죠? 수열의 합에서 SN이라고 해가지고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다 라고 이렇게 써지는 건데, 얘를 이제 어떻게도 쓸 수가 있냐면 요런 기호를 이용해서도 쓸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K가 1부터 N까지고 A, K와 같다라고 이렇게 써지는 거. 오케이? 됐습니까? 근데 옆에 보면은 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옆에 보시면은 따로 떨어져 있죠. 오른쪽에 시그마가 좀 크게 써져 있는 거 있지. 그지? 거기다가 전체 그냥 뭐 네모 테두리를 쳐두든가 동그라미를 쳐두든가 보시고, 이제 기호를 해석할 때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잘 봐. K라는 거 있죠. K라는 거 동그라미 치고요. K가 뭐냐면 변수예요. 변수. 이 변수를 나타내는 문자. 쉽게 말하면 숫자 대입하는 겁니다. 요 자리에. 그 다음에 요 1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1이라는 숫자가 뭐냐면 얘는 시작하는 항의 넘버입니다. 몇 번째냐? 라는 거야. 그러면 얘가 1이라고 써져 있으면 첫 번째 항이다 라는 뜻이고, 2라고 써져 있으면 두 번째 항이다 라는 뜻이고, 4라고 써져 있으면 네 번째 항부터다 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잘 봐. SN이라는 것은, SN은 무조건 첫째 항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죠?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을 나타내는 게 SN이라고 그랬는데, 시그마는 요 자리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요렇게 들어가서 얘를 요렇게 쓰면 요 5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뭐냐? 얘는 다섯 번째 항부터 시작이다 라는 뜻이야. 다섯 번째 항부터 어디까지? 위쪽에 써지는 항까지. 10번째 항까지의 합을 의미한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시그마는 반드시 초항부터 시작할 필요는 없어요. 얘는 니네가 편한 대로 쓸 수가 있어요. 내가 다섯 번째 항부터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럼 여기를 5라고 쓰면 되고, 네 번째 항부터가 필요하다. 4라고 쓰면 되고, 세 번째 항부터 필요하다. 3이라고 쓰면 돼. 시작하는 거. 근데 SN은 그런 표현이 불가능했죠. SN이라는 표현은 무조건 첫째 항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니까. 오케이? 요런 차이가 있습니다. 요 시그마와 SN이라는 것의 차이가.
자, 그 다음에 요 시그마 요거 있죠? 세모 친 거. 자, 세모 친 거는 뭐냐면 끝나는 항이에요. 끝나는 항의 넘버. 밑에가 시작하는 항의 넘버였으면 위에 거는 끝나는 항의 넘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 자리 있죠? 요 자리? 요 자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요 자리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냐? 어떤 수열에 1반 항이 들어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얘를 해석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얘는 5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의 AK라는 수열의 합이다 라고 해서 얘를 써보면 A5 더하기 A6 더하기 땡땡땡 가서 어디까지의 합이냐? A10까지의 합이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새로운 기호를 우리가 정의를 한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잘 봐. 시그마라는 것을 이제 표현을 할 텐데 하나 연습을 좀 해볼게요. 우리가. 자, 예를 들어서 첫째 항이 3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에서, 그냥 이건 보면 돼. 등차 수열에서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S10까지를 구하라고 했다 라고 했어요. S10까지. 그럼 S10이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합이야? 이렇게 쓰자. 초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등차 수열이란 걸 아니까 등차 수열의 합공식 써서 구해도 되는데, 얘를 시그마로 표현하면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야. 잘 봐. 초항이 3이고 공차가 2죠. 그러면 내가 일반항을 구해보면 AN이라는 것은 초항에다가 공차 곱하기 N-1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서 얘를 전개하면 2N 플러스 1이다 까지 이렇게 써지겠네.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랬을 때 요식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의 합을, 자, 요거를 내가 만약에 시그마로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예요.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요 자리가 내가 무슨 항이 들어간다고 그랬냐면 일반항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근데 변수를 내가 K로 잡았으니까 요 K로 바꿔서 2K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써주면, 시그마를 이렇게 써주면 얘랑 얘가 똑같은 의미이다 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자, 밑에 예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예제 1번 갑니다. 예제 1번에서 나와 있는 식을 보면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 2K-1 더하기 A 2K라고 되어 있고 얘가 4N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써 있거든. 여기까지 됐나? 그러면 이거를 푸는 데 있어서 저는 이렇게 풀게요. 여러분들이 숫자를 봤을 때, 시그마를 봤을 때 수열이 어떤 수열이든 간에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잘 모르겠으면 대입이에요. 대입해서 나열해 보면 되거든. 그래서 규칙성 찾으면 되거든. 그럼 내가 이걸 1부터 대입을 해볼게. 잘 봐. 요게 일반항이라는 뜻이잖아. 그지? 그럼 요게 일반항이니까 K에다가 1부터 대입을 해볼게요. 그럼 1부터 대입을 하면 요 식이 요런 의미겠네. 자, 1 대입합니다. 그럼 A1이랑 A2라고 써줘요. 요게 1 대입한 거. 더하기 2 대입할게요. 여기다가 K 자리에. 자, 2를 대입하시면 여기가 뭐가 나오냐면 3이 나오고 4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3 대입하면 5가 나오고 6이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땡땡땡 가서 어디까지 구하시면 되냐면 얘는 n까지 대입을 하니까 a의 2n-1 더하기 a의 2n과 같다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거를 결국 생각을 해보면 얘는 첫째 항부터 시작을 해서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다섯, 여섯, 2n-1, 2n까지의 합이야. 이해됐나? 그럼 이거 한 방으로 줄여서 얘기하면 뭐라고도 쓸 수 있어요? 그냥 S 2n과 같습니다. 이렇게도 쓸 수가 있어요.
첫째 항부터 2n번까지의 합이다. 됐니? 그랬을 때 얘가 그럼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S2n이라는 것이 뭐와 같다? 4n 제곱이라는 것과 같습니다. 자, 문제에서 뭐 구하래요? 문제에서 어디까지? 거기 봐봐. 시그마 K가 1부터 20까지 AK죠. 그럼 그거를 해석해보면 이거지. 그지? 예. 여기에다가 AK죠. 그럼 이게 구하라는 게 뭐야? A1 더하기 A2 더하기 땡땡땡 가서 어디까지? A20까지죠. 1 대입하고 2 대입하고 3 대입하고 20까지 대입하고 요거 구하라는 거네. 그럼 요거는 내가 쓰면 첫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S 뭐라고 쓸 수 있어? 20이라고 쓸 수가 있죠? 근데 S2n이 뭐였어요? 4n 제곱이었죠. 그죠? 그럼 S20을 구해야 돼. 그럼 n자리에 뭐만 대입하면 돼? 10이죠? 여기다 10 대입하면 S20 되니까 따라서 n자리에 뭐 대입해요? 10 대입하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게 얼마야? 4 곱하기 10의 제곱이다. 그래서 답이 400.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문제에서 준 거 가지고 시그마라는 기호가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요거를 그냥 대입해서 쭉 나열을 해봤더니 이런 관계식이 나오는구나. 그럼 내가 문제에서 구해야 되는 게 뭔가 봤더니 이거 구하라는 거네. S20. 그럼 S20인데 S2n이 4n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n자리에다가 10만 대입하면 400이라는 값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수열 문제 풀다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면 대입하고 나열이에요. 잘 모르겠으면 빨리 대입하고 빨리 나열하면 돼요.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정리하시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페이지 가시면은요, 시그마의 성질이라고 해서 나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동그라미 3번은 밑에서 증명하고 있는데, 증명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여러분들 동그라미 2번에 시그마 성질 있죠? 별표 5개 치고 외우셔야 돼요. 로그 성질 여러분들 외워서 풀잖아요? 똑같아요. 시그마도 외워야 돼요. 연산이기 때문에 안 외우면은 계산이 안 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외울 건 외워야 되고. 자, 봐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 합과 차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죠. 합과 차의 성질. 그죠? 옆에다 화살표 찍찍 빼고 쓸게요. 합과 차의 성질 옆에다가. 합과 차의 성질이 뭐냐? 분배 가능이에요. 분배해서 풀어라. 분배해서 풀어라. 시그마를. 그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요 자리에 AK 더하기 BK 이렇게 써져 있대. 그지? 그럼 얘를 아까처럼 생각을 하면 A1, B1, A2, B2, A3, B3, A4, B4 이런 식으로 더하라는 얘기 아니야 계속. 근데 얘를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요 안에 있는 게 지금 뭐냐면 덧셈이죠. 덧셈이니까 요렇게 각각의 시그마를 붙여줘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써지냐면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AK라고 하고 더하기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BK다 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더라 라는 뜻입니다. 분배해라. 그러면 이 자리가 갑자기 마이너스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플러스가 아니라. 그럼 마이너스도 똑같이 어떻게 하면 돼요? 분배시켜 주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괄호 1번에다가는 이렇게 써두세요. 시그마를 뭐 할 수 있다? 합과 차라면 분배가 가능하다. 되니? 이렇게 각각 항에다가 시그마를 각각을 붙여줄 수가 있다는 뜻이야. 이렇게 쪼갤 수가 있다는 거. 오케이. 근데
근데 자,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어디 보시냐면 5페이지 보세요. 아, 4페이지. 자, 우리 중간고사 때 로그 성질 공부할 때랑 똑같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4페이지에는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잘못된 계산을 쭉 써놨어. 거기에서 2번, 3번 묶어.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묶어. 자, 동그라미 2번에 시그마 옆에 있는 식을 볼게요. 시그마 옆에 있는 식이 뭐냐면 AK랑 BK야. AK, BK 두 개가 어떻게 돼 있어? 사칙연산 중에. 곱셈이에요? 나눗셈이에요? 이제는 핸드폰 내려놓고, 지금 핸드폰을 왜 갖고 있어요? 케이스 내려놓고 봐봐. 곱셈이죠? 곱셈은 분배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야. 곱셈은 안 돼. 안 돼. 3번 봐봐. 3번 시그마 옆에 BK분의 AK죠? 나눗셈이죠? 분배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로그에서 로그끼리 곱셈 안 되는 거랑 똑같습니다. 로그 A 더하기 로그 B가 로그 AB가 되는 거지 로그 A 곱하기 로그 B가 로그 AB가 되는 게 아니잖아.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오케이? 그럼 잘 봐. 정리. 시그마를 분배할 수 있을 때는 언제만 가능하다? 덧셈, 뺄셈일 때만 가능해요. 곱셈일 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나눗셈일 때도 안 된다. 오케이? 체크하시고 자, 다시 앞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성질 2번 갈게요. 자, 2번은 뭐냐면 바로 2번 상수배라고 돼 있는데 상수배 이거는 뭐냐면 얘도 화살표 찍찍 긋고 쓰세요. 숫자는 앞으로 빼낼 수 있다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봐봐.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아니다 10까지 2K라고 해볼게. 2K 이렇게 2K 그러면 K라는 변수 앞에 2가 곱해져 있죠. 그럼 2를 뭐 할 수 있다? 앞으로 슉 빼라. 따라서 얘는 2 곱하기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K다 라고 이렇게 계산해도 가능하다 라는 뜻입니다. 됐나요? 자, 이게 괄호 2번이고요. 그래서 괄호 2번에 동그라미 2번이 이거랑 이거 합친 거예요. 이거랑 이거 합친 거. 자, 그럼 한 번만 연습해 볼게. 한 번만 연습한다잉. 이따 문제 풀면서 또 할 건데. 자,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라고 돼 있고 요 자리에 2AK 더하기 3BK 이렇게 써져 있대. 됐니? 그럼 얘를 어떻게 쓸 수가 있다는 얘기냐면 잘 봐. 일단 안에 있는 숫자가 합이죠. 덧셈이야. 그 다음에 여기 앞에 2가 곱해져 있고 얘는 3이 곱해져 있어. 그래서 얘를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2 곱하기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AK라고 쓰고 더하기 3 빼고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BK입니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연습해보면 알겠죠? 요거 이용해서 문제 많이 풀 거고요. 자, 다음에 괄호 3번은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괄호 3번은 뭐냐면 상수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죠. 상수의 성질.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화살표 찍찍 빼고 쓰세요. 얘는 어떤 경우냐? 일반항에 상수만 있는 거예요. 일반항이 상수인 경우.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변수가 없는 경우입니다. 자, 변수가 없다는 얘기는 이런 뜻이야.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가는데 K라는 문자에다가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 집어넣고 4 집어넣고 이런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여기는 K라는 문자가 있기 때문에 A1이 되고 A2가 되고 A3이 되고 A4가 되죠. 그래서 요 자리가 뭐가 되냐면 요게 변수라는 거거든. 근데 3번의 경우는 이런 뜻이에요. 자, 보세요.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라고 썼는데 요 자리에 2K라고 보통 쓰잖아. 이게 없어. 2만 있어. 이런 경우.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2만 있죠. 뭐가 없어요, 이 자리에. 변수가 없어요. 그럼 K에다가 1을 집어넣든 2를 집어넣든 3을 집어넣든 계속 뭐가 나온다는 뜻이야? 2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계속. 그럼 몇 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부터
10까지니까 몇 개? 10개. 그래서 얼마다? 20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근데 주의하실 게 있어요. 주의.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보통 계산을 시켜. 어떻게 하냐면 여기 숫자가 2죠. 여기 끝나는 숫자가 10이죠. 그래서 2랑 10을 곱해서 20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거든. 근데 이건 언제만 성립하냐면 이 계산법은, 지금 내가 말한 계산법은 1부터 시작할 때만 성립해요. 주의해야 돼. 지금 내가 계산한 게 뭐였냐면, 잘 봐. 이렇게 나와 있지. 그럼 얘가 2지. 여기가 10이지. 그럼 두 개 곱한 값이다. 그냥 이렇게 썼잖아. 그게 3번 성질이거든? 3번 성질이거든? 근데 그 3번 공식 옆에다 써놔. 3번 공식 옆에다. 그 CN이라는 거 옆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단. 첫째 항부터 시작할 때만 성립해요. 그거는. 그 세 번째 성질은 CN이라는 것은, CN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죠. 옆에 써져 있는 숫자랑 시그마 위에 있는 숫자 곱한 값과 같다라는 거. 주의. 여기 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자, 시그마 다시 한번 써보면 K가 1부터 10까지 여기가 3이야. 그럼 니네가 이걸 딱 보고 1부터 10까지니까 3, 10 해서 30 이렇게 쓰는 건 돼. 이건 된단 말이야. 근데 뭐가 안 되냐면 시그마 K가 1부터 2부터 10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3이라고 봤어. 근데 이거를 보고 여기 상수네? 그래서 10이 있네? 그래서 30 이렇게 쓰면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왜 안 되냐? 얘는 잘 봐. 1부터 시작해서 간다고 치면 1을 대입해도 3, 2, 3, 3, 3, 3, 3 나오니까 3이 몇 개 나온다는 뜻이야? 10개. 근데 얘는 뭐부터 시작하냐면 2부터 시작하죠. 그럼 2부터 10까지는 몇 개예요? 9개죠. 그러니까 얘가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을 하는데 10개가 아니라 몇 개인 거야? 9개가 더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30이 아니라 얼마가 나오는 거야? 27이 나오는 거야. 됐나요? 그래서 결론. 외우실 때 뭐 이렇게 하면 너무 다 길잖아요. 너무 기니까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뭐 이렇게 돼 있고, 얘를 여기에 상수 C라고 써졌을 때 얘를 C 곱하기 N이다 라고 되어 있지. 그지? 이게 결론이야. 이게 제일 정확해. N에다가 네모치고요. N을 뭐라고 해석하냐면 항의 개수예요. 항의 개수. 끝나는 숫자의 넘버가 아니에요. 여기가 아니야. 얘가 아니야. 얘를 곱하는 게 아니야. 정확한 의미는 몇 개가 더해졌냐. 똑같은 애가. 그럼 1부터 10까지면 10개가 맞는데 3부터 10까지면 8개고 4부터 10까지면 7개란 말이야. 그럼 그때는 뭘 곱해줘야 되는 거야? 10이라는 숫자를 곱하는 게 아니라, 끝나는 숫자가 아니라 뭘 곱해? 항의 개수를 곱하라고. 여기서 이런 데서 실수하면 안 돼요. 이거. 알겠죠? 조심하시고. 자, 그럼 이게 문제 스타일로 어떻게 나오는지를 풀어드릴게요. 자, 옆 페이지 갑니다. 이그젠플 2번 보세요. 자, 시그마 성질 문제는요, 방정식 푸는 거랑 비슷해요. 방정식. 숫자 대입하는 거. 이게 무슨 전개를 하는 게 아니야. 잘 봐. 예제 2번. 예제 2번에 뭐부터 보냐면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나와 있는데 요 자리가 3AK-1의 제곱이라는 거를 구하라고 그랬지. 자, 갑니다. 그럼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 안에 걸 먼저 싹 전개를 해야 돼요. 일반항을. 그래서 일반항을 싹 전개를 해볼게. 그럼 여기가 10이고 9AK 제곱 빼기 6AK 완전 제곱식 전개한 거예요.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되니?
그러면 여기가 요 안에 있는 게 전부 다 덧셈과 뺄셈으로만 이어져 있기 때문에 뭐가 가능하냐? 분배가 가능해져요. 그래서 분배를 합니다. 분배를 하면 숫자가 앞에 곱해져 있으니까 앞으로 뺄게요. 9 곱하기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ak 제곱이라고 써지고 마이너스 6 곱하기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ak 써지고 더하기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1 이렇게 써져. 근데 요거 한번 설명하고 나중에 문제 풀 때는 쌤 이렇게 다 안 쓴다. 이거 좀만 연습하면 금방 이해돼. 얘는 이렇게 됐죠? 한번 보세요. 이거 얼마야? 문제에서 줬잖아. 이거 줬잖아. 얼마야? 문제에 나와있죠. 맨 앞에 얼마래요? 시그마 k가 1부터 ak 제곱 요 모양 얼마? 8이네? 그냥 대입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찾는 게 아니에요. 문제에서 준 걸 가지고 풀라는 얘기야. 얘 8이야. 얘 얼마래? 문제에서 얘 얼마래? 얘 4. 그럼 이런 얘기죠. 9 곱하기 얼마? 8. 6 곱하기 4. 얘는 얼마야? 이거 계산하면 1부터 10까지인데 상수니까 얼마? 10 이렇게 1 곱하기 10 1을 10번 더한다. 따라서 계산 72 마이너스 24 더하기 10 하면 답은 얼마예요? 48에다 1 더하니까 10 더하니까 58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질의 아주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풀겠다라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후. 됐니? 2번 간다. 자, 2번도 문제에서 내가 구해야 되는 식부터 보세요.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구해야 되는 식이 2ak 더하기 빼기 bk 더하기 6을 구하래죠. 자, 안에를 봤더니 덧셈 뺄셈으로만 이어져 있으니까 뭐 하자? 분배하자. 분배를 하면 2 곱하기 갑니다. 요 자리가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ak 나오고요. 마이너스도 빼버려요.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bk 이렇게 써지고 더하기 얘 그냥 바로 갈게. 60이죠? 맨 끝에 거 60이죠? 6 곱하기 10? 네. 이거 얼마나요? 이거 문제에서 이거 얼마? 7n? 이거 7n? 이거 7n? 3번 하자. 아 이거 3번이야 3번? 얘 7n? 아닌가? 미안 7n이 아니죠. 여기까지 해놨죠? 여기까지 해놨지? 분배. 그 다음에 잘 보세요. 문제에서 준 게 3번 문제에서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 k가 얼마래? 7n이래. n이래? 얘 얼마야? 지금 니네가 보여야 되는 게 10이죠? 그럼 n자리에 뭐 대입하라는 얘기예요? 10 대입해요. 그럼 여기다 n에 10 대입해. 그럼 여기다가도 뭐 대입하면 돼? 그대로 10 대입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 값이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70이란 얘기예요. 70. 7 곱하기 10. 그냥 문제에서 준 n 그대로 대입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도 해볼게요. bk에 관련된 식은 뭐가 나와 있냐면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bk가 얼마라고 그랬냐면 문제에서 bk가 마이너스 3n제곱이래요. 그러면 여기다 똑같이 뭐 대입해라? 10 대입해야죠. 여기가 10이니까. 그럼 10 대입하면 여기다 10을 대입하면 되죠. 얘랑 똑같은 식이니까 2n이랑 똑같은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여기다 10 대입하면 얘는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300 나오죠. 그래서 계산합니다. 답은 얼마 나오냐? 140 마이너스가 두 개 만나서 플러스로 바뀌고 60까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440에다가 60을 더하면 답은 얼마? 500. 됐죠? 정리하시고요. 자, 4번을 해볼게요. 근데 4번은 별표 하나 치세요.
4번. 자, 오늘 4번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4번 보세요. 잘 봐. 문제에서 주어진 게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1 플러스 ak분의 1 얘가 n제곱 플러스 n이다 라고 주어져 있지. 어떤 식을 줬어? 그런 다음에 1 플러스 ak분의 ak 있죠. 걔를 앞에서 주어진 걸로 나타내라 라고 했거든. 자, 그럼 누구를 먼저 건드릴래? 문제에서 조건 준 걸 건드려야 돼? 아니면 내가 구해야 되는 걸 건드려야 될까? 그 선택지거든? 경여봐, 뭐부터 건드려? 뭘 변형해야 돼? 문제에서 준 거야? 아니면 내가 구해야 될 거야? 구해야 될 걸 변형해야죠. 구해야 될 걸 변형해서 문제에 있는 걸 가지고 대입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잘 봐.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자, 문제에서 주어진 거 갑니다. 내가 구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이걸 구해야 되거든? 근데 뭘 줬냐면 문제에서는 요 자리가 1인 걸 줬어. 요 자리가 1인 걸. 분모는 똑같고. 그래서 어떤 테크닉을 쓰냐면요. 여기다 1을 더해요. 어떤 숫자가 생겼으니까 뭐예요? 이렇게 바꿔요. 됐습니까? 요렇게. 그럼 잘 봐. 이렇게 쪼개. 이렇게 쪼개면 시그마 k가 1부터 잘 봐. n까지는 그대로 있고 이거분의 이건데 똑같아졌잖아. 분모 분자가. 분모 분자가 똑같으니까 어떻게 돼요? 1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1 플러스 ak분의 얼마가 돼? 1이 돼요. 이렇게. 그러면 뭐가 가능해지냐? 뺄셈이니까 분배가 됩니다. 분배합니다.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1 빼기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요 자리에 써진 게 1 플러스 ak분의 1. 근데 문제에서 얘가 뭐라고 그랬어? 얘가 n제곱 플러스 n이었죠. 그죠? 얘는 뭘까요? 얘가 상수고 1부터 n까지니까 n이네? 그죠? 계산. n에서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n을, 그러니까 n제곱 플러스 n을 뺍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n제곱 나오고 끝났네. n이 사라지죠? n에서 요걸 빼준 거예요. 답 마이너스 n죠. 자, 됐나요? 여기까지가 시그마 성질까지 한 거고 잘 봐. 정리해 줄게. 정의랑 성질 외워야 된다 얘들아. 로그 성질 안 외우면 로그 계산 못한 것처럼 시그마 성질 안 외우면 안 되는 거고요.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4페이지 넘겨보면 안 된다고 한 거 있잖아요. 안 된다고 한 거. 이렇게 풀면 안 된다고 돼 있는 거. 그것도 한번 꼭 읽어봐. 알겠어? 그렇게 풀면 이상해져. 그 다음에 5페이지부터 보시면 5페이지부터가 이제 시그마 문제의 거의 핵심인데 연산이에요. 연산. 다 계산하는 거거든. 계산 쭉 해가지고 정리해서 우리가 각각의 유형을 싹 다 정리를 할 겁니다. 시그마까지를. 알겠니? 정리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제 이어서 문제 좀 여러 개 좀 풀고 귀납법까지 할 거예요. 토요일날. 토요일에 한다. 월요일날. 알겠죠? 복습 잘 하시고 숙제도 한번 풀어보시고